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활환경 속 성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충청남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맡고 있는 이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성면이 우리 발암성 물질이다, 또는 뭐 성면이 노출되게 되면은 뭐 낫지 않는다, 이런 많은 공포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 생활에서는 어디에서 성면이 있고, 또 성면이 어떤 질병을 유발시키며, 또 성면에 의해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면을 보면은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을 보통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하면은 성면은 0.02 마이크로미터, 약 머리카락의 5천분의 1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또 하나는 너무 작다 보니까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미동만 있어도, 미풍만 있어도 성면이 둥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사람이 이제 호흡하면서 우리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이제 우리 기관지를 이렇게 이제 들어서 폐로 침착이 돼가지고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보는 것처럼 2.5 마이크로라는 입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하면 PM10, 뭐 PM2.5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PM2.5라는 거는 아주 미세먼지 중에도 아주 초미세먼지죠. 아주 그인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성면은 아주 더 그냥 사이즈가 너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호흡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보면은, 요 화면은 성면의 이제 입자 모양을 좀 보여준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성면이 이렇게 지금 아주 보니까 바늘처럼 날카롭게 생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보니까 약간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성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바늘처럼 아주 날카롭게 생긴 것도 있지만 약간 끝이 구불구불한 것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성면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 각섬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폐에 들어와서 날카로워서 우리 폐에 어떤 조직을 갖다가 자꾸 자극시키고 상처를 유발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성면이지만은 약간 구부러졌기 때문에 어떤 그런 피해가, 쉽게 하면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보니까 아주 염주알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성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기관지 내시경에서 폐포세척액을 이제 해서 염색을 해서 성면을 봤더니, 성면 소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폐에서도 우리가 검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준 사진입니다. 요 사진은 우리가 성면이 아까 바늘처럼 날카롭다고 그랬죠. 우리 사실은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되게 백혈구 중에 마크로페이지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 균이 들어왔구나 해서 균을 갖다가 싸우러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죠. 근데 이 성면이 너무 날카롭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에 하나 있는 이게 이 성면을 갖다가 삼키지를 못합니다. 시키면은 요걸 갖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크로페이지라는, 쉽게 말하면 대식세포라는 게 요게 이제 파괴가 되면서 폐에서 침착이 되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진을 보여준 거를 사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가장 이제 많이 성면이 갖다가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도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 성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면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사실은 건축물에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붕재, 바닥재, 그 다음에 벽체, 천장재, 보통 건축물에서는 성면이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축물들을 해체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아주 건축물에 이제 같이 함유되어 있던 성면이 비싼 데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비산먼지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놨죠. 이렇게 망을. 근데 사실 이걸 해놔도 사실은 비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사진은 사실 2010년도, 11년도쯤에 그 홍익 어린이집이라는 데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 서울에 그 왕십리 쪽에 있던 저기 중에 그 와중에 그 어린이집이 하나가 미처 다른 데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성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는 그런 사진을 좀 보여준 겁니다. 또 흔히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슬레이트 지붕이죠. 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그 지붕 개량 사업, 쉽게 말하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모든 지붕을 갖다가 성면 슬레이트로 교체를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그 예전에 집이 보면 대부분이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나면은 전소하고 말았죠. 그래서 성면이라는 거를 지붕을 하다 보니까 성면에는 사실 불에 굉장히 강합니다. 열에도 강하고 불에도 강하고 전기에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도씨 이상이 넘어가야지만이 성면 이 슬레이트가 탑니다. 근데 이제 보통 화재가 나면 뭐 몇백 도씨 정도에서는 성면은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새마을운동 때 성면 슬레이트로 다 개량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슬레이트 안에는 제품에 따라서 성면이 한 10%에서 한 15% 이렇게 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제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래되고 예를 들면 뭐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이 슬레이트가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자꾸 낡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유되어 있던 성면이 비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성면 광산이 사실은 전국에 한 40군데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38군데인데 이렇게 성면 광산이 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성면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문제가 되지만은 또 하나는 그 인근 주변에 살았던 주민들도 본인도 어떤 특별한 적이 없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성면에 대한 생활 속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 하는 걸 좀 보여준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직업적이 말고 환경적인 어떤 상황에서 노출돼 가지고 성면으로 인해서 질병을 발생된 그런 사례를 갖다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연구된 거를 갖다 몇 가지를 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근로자 가족에 의한 성면 피해 연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면하면 과거에는 직업적으로 직접 성면을 취급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질병이 많이 온다 이렇게 알려졌었지만 사실은 여기 보니까 직업적으로 직접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가족이 어떤 성면으로 인해서 악성 중비중이라는 아주 폐암보다도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암에 걸린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생됐냐? 보통 직접 일을 하셨던 근로자, 작업자들의 옷이라든가 머리카락 이런 데 묻어왔던 성면이 집에서 다시 재비산돼서 날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이 작업복을 세탁을 하셨던 경우, 이런 경우는 가족이 더 이렇게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다음 국내에서는 지금 성면광산 인근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성면광산 중에 2009년도 11년도까지 충남도의 성면광산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광산 주변에 1km 이내에 거주하셨던 분 한 4천여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면으로 인한 표시가 있는 흉막반이라는 게 한 5.6%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성면으로 인해서 성면에 폐에 염증이 발생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면 폐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약 4.4%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확대해서 성면 광산에서 1km에서 2km 정도 사이에 거주하는 주민들 한 2,600명 정도를 조사를 이제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흉막반,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흉막반이라는 거는 성면이 폐에 들어왔다 하는 어떤 표시입니다. 이게 한 2.7%, 성면 폐증은 1.7%.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성면 광산에 가까울수록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조사했던 거 보면은, 미국의 뉴저지에서 여기에서는 성면 그 시멘트 공장, 여기에서, 이제 이 인근에 거주했던 이제 주민들을 갖다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서머셋 143명 중에 55명이 여기에 그 지역에서 성면 공장 주변에서 그 성면 관련된 질병이 발생됐다 하는 게 있었고, 아주 또 유명한 사건이죠. 일본의 구보타라는 성면 시멘트 공장 그 회사 주변에서 봤더니 성면 공장 2.5km까지 성면이 날아가서 주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건물이죠. 초등학교 건물이고 이렇게 봤는데 우연찮게 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교실 창문 저 너머로 보니까 뭐 굴뚝이 보여요. 사실 이거는 부산에 가장 그 크게 부산 지역에 예전에 성면 섬유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위험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옆에 이런 성면 공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뭐 중장년이 됐고 뭐 노년이 됐겠지만서도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좀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게 학교 성면이죠. 학교 성면 때문에 저희들 아주 그 몸살을 좀 앓았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 반포의 원천중학교 재개발 이제 인근 지역,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재개발 지역도 보여드렸던 게 2009년도 성동구 홍익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남 하동이라든가 밀양에 있었던 게 문제냐면 그 운동장에 깔았던 우리 학생들이 좀 운동하기 편하라고 세단장 하느라고 깔았던 감남석이라는 흙이 사실은 그 성면이 함유된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때 경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학교 여러 군데 학교에서 이런 그 성면이 함유된 흙이 깔리는 바람에 아주 또 그때 파동이 한번 있었죠. 근데 과천에도 마찬가지로 성면 이제 운동장에 성면 조각이 발생됐다. 이렇게 아주 도시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게 성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면 학교 성면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1985년도 학교 성면에 대해서 홍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이제 등교를 거부하고 계약도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1986년도에 성면 재난 긴급 대응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성면을 갖다 예방하고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좀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약 10년 뒤 1997년도에 또 파리에서도 학교 그 성면이 또 발견돼 가지고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을 갖다가 등교 거부하는 그런 일도 발생됐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2000년도 들어와서 그런 문제 발생됐죠.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85년도랑 95년도, 97년도 이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성면이 포함된 학교 건축물이 왜 위험하냐? 사실은 건축물이라는 거는 성면은 웬만한 그 건축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에서 장기간 이제 근무하거나 거기서 활동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성면에 대해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좀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 감시 프로그램 연구에서 보니까 학교 단순, 쉽게 말하면 학교를 단순 근무한 것만 가지고서도 성면 질환이 발생됐다라 하는 게 한 9%가 이제 성면 관련 질환이 있다고 좀 그런 보고가 있었고, 보스턴의 공립대학교에서도 그 성면 우리 그 건축 관리하시는 분들, 학교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21%가 이런 걸 갖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더라. 근데 33%가 보니까 성면이 폐에 들어와 있는 흉막발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밑에 보니까 위스콘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피종으로 걸렸던 사망 연구자를 조사를 봤더니 학교 선생님도 12분, 그 다음에 학교 유지보수하시는 분들, 직원분도 10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도 이런 그 성면 관련된 질환이 발견된 거를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성면하면은 자 이게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 그럼 성면이 과연 어느 정도의 노출이 돼야지 우리가 영향을 주는지 또는 어떤 질병을 유발시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면에 노출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비악성 질환이라 악성 질환이다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악성 질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통 암을 말하는 거죠. 그 비악성 질환인 건 암을 제외한 성면 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막병변이라는 거는 폐를 싸고 있는 막 쪽에 거기에 생기는 질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흉막반이라는 거는 성면이 들어있던 표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비만성 흉막비우라는 거는 그런 성면이 들어와서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어떤 그 폐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쉽게 흉막반이 넓게 퍼진 경우를 미만성 흉막비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면 패증이라는 거는 성면이 들어와서 우리 폐를 자꾸 자극시켜서 염증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 가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성면 패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성면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게 폐암을 또 유발시키는 겁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폐암이라는 거는 담배로 흡연으로 인해서 오는 게 가장 많지만 성면으로 인해서도 폐암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악성중피종이라는 아주 폐암보다도 또 조금 매우가 안 좋은 이런 암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흉막에 우리 폐를 싸는 흉막 이라든가 아니면 그 복막에 이렇게 발생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후두암이 또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분들한테는 난소암도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 그러면은 환경적으로 어떤 직업적 노출 말고 환경적으로 노출돼서 우리가 성면 이제 질환이 발생된 성면 피해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도부터 환경적인 성면 노출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환경부에서 성면 피해 구제법에 따라서 지금 피해 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한 15년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이제 작년 말까지 2023년도 12월까지 통계를 그동안에 성면 피해 질환자들 발생률을 보니까 그동안 11,500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악성 중피종이 여기 대략 보시면은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폐암이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성면 폐증은 한 이제 6,500명 정도 이렇게 좀 발생됐죠. 근데 이게 해마다 과거에는 이게 그 암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2000년, 20년도 들어와서는 수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된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특히 악성중피자도 폐암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보통 악성중피자는 엇비슷하거나 조금 많았던 수준인데 최근 2, 3년에서는 한 몇 배 수준으로 한 3배 이상 수준으로 확 높아졌죠.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좀 걱정스러운 문제인데 이 외국의 그 어떤 그 보고에 의하면 성면 폐증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폐암으로 올 확률이 동반될 확률이 약 20% 정도 그 정도가 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면 폐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암이 폐암으로 합병 같이 동반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이게 증가되는 추세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도 좀 추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성면 위에서 질병이 발생된 이런 케이스를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한 20살 정도 청년입니다. 사실 굉장히 젊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질병 성면 위에서 성면폐라든가 성면 위란 폐암 또는 악성중피종 이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성면을 들이마셨다고 그래가지고 내 호흡기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런 질병을 유발시키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질병이 처음 노출돼서 이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가 있는데 보통 한 30년 내외가 보통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35년 정도, 35년 되는데 물론 빠르게 보면 한 10년 정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조사를 했던 건데
충남 아산에 거주했던 게 26살입니다. 이 26살 우리 청년이 악성중피적인 성면위에서 어떤 암이 발생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왜 이제 나이가 26밖에 안 됐는데요. 어떻게 잠복기가 한 30년 되는 게 들어올 수 있나. 근데 피해자를 갖다가 제가 직접 좀 만나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도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그 성면이 노출된 게 보니까 집안에 보니까 성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업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어떤 성면 관련된 직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어렸을 때 그 집이 이제 재건축을 좀 했습니다. 재건축을 했는데 그 재건축을 하는 집 바로 인근에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수시로 왔다 갔다를 그때 어렸을 때죠. 이 학생이 좀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성면이 계속 노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진단된 게 이 학생은 지금 여기 이제 26살을 했지만 처음 진단된 게 고등학교 그러니까 10대 말 20대 초 정도 요때 나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봤던 거를 이렇게 주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니까 재개발 현장 1km에서 1년 살았는데 성면뱀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어머니가 이제 쉽게면은 우리 이제 젊은 이제 44세 된 여성분이 이런 질병에 이제 악성중피증에는 또 성면위에서 발견되는 이제 질병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악성중피증은 다른 원인에서 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면으로 악성중피증이 이제 대개 올 확률이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중피증으로 진단됐다 그러면 성면 피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44세인데 이렇게 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직업력을 보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어떤 특별하게 노출된 것도 없는데 단지 봤더니 이분 어머니가 이 선박 쉽게 하면은 배를 해체하는데 거기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돕는다고 집에서 빨래라든가 이런 걸 본인이 그걸 직접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빨래 같은 거 이런 걸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노출이 돼서 이런 악성중피증이 발견된 거로 이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 케이스는 똑같이 악성중피증의 암을 알았는데 이분도 35살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 백화점에서 의류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전문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런 악성중피증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노출력을 갖다 다 조사했더니 이분이 하는 일이 이게 수시로 쉽게 말하면 의류 매장에 디스플레이 했던 거를 정기적으로 한두 달 간격으로 이걸 다시 또 이제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서 이런 걸 또 디스플레이 하는데 이때 밤새도록 같이 작업자 직접 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작업자 옆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관찰하고 또 보고 또 이런 지시를 내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도 악성중피증이 발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면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여기 호흡기를 보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되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인체 모형도 보면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하고 그다음에 폐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혈관으로 모세혈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소를 갖다가 우리 온 조직, 우리 온몸의 조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호흡기의 이제 기관의 모식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 폐에 들어와가지고 폐폭과리 끝에 폐폭과리라는 데에서 이렇게 보면 이 모세혈관 쉽게 하면 캐필러리 이 모세혈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혈액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 산소를 갖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온몸에 다시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보내주고 우리 온몸에 사용되었던 나쁜 가스, 쉽게 말하면 탄산가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하면서 바깥으로 배출하고 그러죠. 근데 성면이 이제 대개 보면 이렇게 폐폭 끝에 모세혈관 사이, 모세혈관이랑 우리가 혈관 사이 이렇게 한 요 사이에 막 있는데 주로 성면은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이 이제 여러분 잘 되겠지만 우리 폐를 보면은 요게 이제 왼쪽 폐고 요게 오른쪽 폐입니다. 왼쪽 폐는 여기 심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볼로스름하게 보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숨을 쉬다 보면 공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거무스릅니다. 거머스러가지고 이렇게 이런 흉막반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성면이 들어왔다는 표시입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요렇게 좀 미세하게 요렇게 이제 CT 찍었을 때 사진입니다. 여기 흉맥반에 있다는 사진을 보여준 거고요. 또는 성면에서 어떤 그 폐 질환이 있게 되면 요렇게 우리가 이게 정상폐라고 그러면 갈수록 여기 보면 뭐가 시커멓게 틀려지죠. 공기 음영이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성면에서 폐이 이제 그 폐가 진행된 그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CT 찍었을 때 사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게 정상적인 폐라면 갈수록 진행되는 형태가 좀 다 틀려졌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오는 게 성면 폐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폭과리에서 이제 우리가 폐폭과리에서 이제 혈관으로 보내준 요 사이에 간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겨 두터워져서 산소가 서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숨찬 증상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성면 폐증이다 하는 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같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성면 위에서 폐암이 생긴 것, 요런 거죠.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성면으로 해서 우리가 질병을 진단할 때는 반드시 누워서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한 번 찍고 두 번을 찍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찍었을 때 여기 있던 게 엎드려서 찍으니까 반대편으로 와 있었죠. 이게 이제 폐암입니다. 자, 성면을 인해서 질병 발생돼 가장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담배 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면에 노출돼서 담배를 폈을 때는 성면에 노출되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한 60배 정도 폐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 이게 또 하나는 아까 악성중 피정이라는 걸 배웠는데, 자, 오른쪽 폐는 공기가 충분히 들어왔는데, 여기는 왼쪽 폐를 보니까 뭐 희끗하게 지금 음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보니까 우리가 봤더니 이렇게, 여기 악성중 피라는 암이 발생된 그런 예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면 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산소가 충분히 못 들어오고 나쁜 가스가 충분히 배출이 못 되다 보니까 숨이 찬 게 첫 번째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곤하다든가 지속적인 기침이 일반적인 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증은 뭐 폐기종이라든가 이런 거 올 수가 있는데 성면에 의해서는 이건 폐기종은 우리가 흡연에 의해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합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성면에서 올 수 있는 게 이제 뭐, 폐렴은 일반적인 다른 합병증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경적인 노출 가능성에서 폐암을 보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거 봤더니 환경성 노출은 만약에 광산 인근 주민들이 우리가 그 경을 봤을 때 1km 이내 쉽게 말하면 광산도 1km 이내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3.5배 정도 폐암이 올 확률이 높아졌고 만약에 0.5km 이내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한 6배 정도 폐암 올 확률이 높았다 하는 그것도 환경적인 노출에 대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급 발암성 물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데 꼭 성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로 남자들이 많이 마실 수 있는 뭐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분들 있죠. 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햇빛. 이것도 다 1급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면만 꼭 우리가 발암성 물질에서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다. 하지만은 성면을 가지고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1군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는 하는 이유가 어떤 성면이 암을 유발시킨 이유가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성면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보통 1군 발암물질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노출되었다고 다 암에 걸린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 성면에서 성면 해체에 작업중 성면 조각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은가? 물론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덩어리로 된 거는 우리가 그 자체로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잘게 부서지면서 우리가 호흡하는데 들이마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성면에 보통 노출 기준을 갖다가 환경적 성면이 0.1개
아니, 그 직업적에는 0.1개를 보고 환경적에는 0.01개를 보는데 우리가 보통 그 교실 실내 공간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교실이 가로 세로 10m고 높이가 3m다. 그러면 약 이제 한 3억 개 정도 이렇게 성면 이제 그런 정도의 위치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암만 깨끗해도 쉽게 하면은 법정 기준치의 100분의 1로 청소를 안만 잘해도 3만 개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100%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면 위에서 질병이 발생되는 거는 조금 어떤 쉽게 하면은 어떤 노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떤 제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가 성면을 갖다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흡입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쉽게 하면 사전 예방주의 원칙에 따라서 성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성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하나 반대편으로 우리가 성면이 일군 발암물질이다 하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포심을 갖는 것도 이렇게 좀 그렇게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성면에 대해서 좀 알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그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활 속의 성면 너무 공포심만 갖지 마시고 바람직하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성면에 대한 공포심을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